예,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딸 그리고 정영식 교수와 함께 쓴 논문에 대한 자기 표절 중복 게재 지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질의를 다시 하겠고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이 연구는 원래 교육부가 수행한 연구 과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시 연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화면 보세요. 맨 왼편에 있는 논문 1번이 후보자가 KDI에 제출한 논문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그보다 2년 전인 2018년 2월에 후보자랑 KDI 논문을 함께 쓴 정영식 교수가 다른 교수들과 함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그보다도 더 2년 전인 2016년에 종료된 교육부 연구과제 결과물이에요. 자, 정영식 교수가 교육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확보한 데이터를 후보자가 그냥 얻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1,500명의 데이터를 연구한 교육부 결과와 이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25%, 385명인데요. 이 데이터의 연구 결과에서 두 연구 결론은 모두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달라요. 다른 건 다 같은데 한 가지 지표만 결과가 반대로 나와요. 이런 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영식 교수님과 다른 분들이 쓴 그 논문과 저희 논문은 연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요.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1,500명의 데이터를 연구한 거 하고요. 그 중에서 랜덤으로 25%를 뽑아서 다시 했다는 건데 거기서 결과가 뒤집어져요? 랜덤으로 한 것뿐만 아니고 후보자님. 연구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따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후보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네네.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네네. 교육부 연구 결과에는 반대예요. 교육부 결과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교육적 효과가 높고 성적이 낮은 학생한테 디지털 교과서는 효과가 낮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교육부가 수행한 데이터에서 4분의 1만 랜덤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후보자가 필요로 하는 결과만 후보자의 입맛에 딱 맞도록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일 텐데요. 만약 이걸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연구 부정 행위 중에 변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이 결과가 나왔는지 이따가 좀 설명을 하세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요.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연구에 사용한 설문조사 데이터, 패널 데이터는 국가 연구과제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연구 용역 제안 요청서를 좀 보세요. 화면 보시면 보안 대책 부분에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교육부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외부에 공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부 자료 사용할 때 교육부 승인 받으셨습니까? 네, 정영식 교수가 담당 과장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교육부는 근데 승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달라 했더니 지금도 안 내고 있어요. 승인 받아서 하신 거라면 교육부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계속 안 내요? 그렇게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바로 내주세요. 국가에서 1억 8천만 원짜리 연구과제예요. 이 자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임의로 넘어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자, 이 연구자료, 이 데이터 국가가 무려 3년에 걸쳐서 확보한 데이터입니다. 후보자는 이 데이터로 그동안 아시아 교육협회에서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 교육 격차 해소나 기초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에듀테크 교육이 필요하다는 후보자의 소신을 뒷받침하는 맞춤 듯한 연구 결과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제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연구자로서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이 다시 검증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실정 분석을 한 것이죠. 다음 보시죠. 네. 후보자께서 KDI 스쿨의 디지털 교과서 연구과제 신청할 때 낸 연구 계획서예요. 화면 보시죠. 여기를 보면 연구자가 후보자 그리고 정영식 교수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근데 결과 보고서를 낼 때 갑자기 딸 이름이 등장해요. 네, 그 부분은 연구가 이제 계획될 때는 국내 연구진 중심으로 저하고 정영식 교수가 했었는데요. 이거를 좀 해외에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연구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나중에 포함이 된 초빙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연구과제 신청이 2018년 2월이에요. 네네. 근데 2018년 1월에 SSRN 저널 사이트에 딸과 정영식 교수가 워킹페이퍼를 한번 게재했다고 나와요. 연구과제를 신청하기도 전에 미리 써놓은 논문이 있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그때는 딸 이름이 없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딸하고 정영식 교수하고 이미 워킹페이퍼 게재했다는 게 나오고요. 이게 뭐 되게 이상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설명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제가 좀 질의하고 있다가 모아서 설명하시면 좋겠는데요. 후보자 본인한테 후원한 기업들을 후보자가 주도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시켜서 특혜를 주고 딸 미국 유학장학금 준 미래 세대에게는 기부대상 장관상 주고 후보자 연구과제에 신청할 때 딸을 쏙 뺐다가 결과물에는 올리고 지금 후보자한테 지적된 의혹들이 하나같이 이해상충인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관계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 교육부 장관마저 되면 교육부 장관과 이해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후보자님이 KDI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대구 하이터치 하이테크 프로젝트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KDI 예산 3,289만 원, 대구교육청 5천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대구 중학생 500명한테 AI 학습기기를 지급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대구교육청이 빠지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들어옵니다. 돈은 같은 5천만 원을 대고요.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 연구를 아시아교육협회 후보자가 설립한 재단이지 않습니까? 이 교육협회 수의계약을 주고 결국 아시아교육협회가 다음 화면 보시면요. 아시아교육협회에서 받은 연구 결과 보고서예요. 여기에 보면 연구원이 이주호 후보자 본인이 돼 있는데요. 제출처가 이주호 이사장이에요. 이 사업은 KDI와 초록우산에서 각각 받은 연구비로 결국 하나의 연구를 수행한 것인데요. KDI에서 이주호 교수로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에서는 이주호 이사장이면서 이주호 연구원으로 되는 희한한 연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연구 이렇게 쪼개서 하신 게 이제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랬겠지요? 그 쪼개기라는 건 좀 과도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워낙 이렇게 이제 그 소위 임팩트 이밸류에이션 스타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기기를 활용해서 그 이제 효과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요. 예, 기기 임차료라든가 이런 그 비용들이 내용, 많이 예, 들어갑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걸 길게 네네. 말씀하실 건 없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네. 이 화면에 다음 화면 지출 내용 한번 보세요. 아시아교육협회에서 2천만 원, KDI 스쿨에서 총 3,500만 원을 아까 조동환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던 특정 업체 네. 기기 대여료로 줬어요. 그런데 그 업체의 중등기기 대여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 기억 못합니다. 네. 예, 지금 7만 원쯤 해요. 아까 뭐 6만 원. 네네네네. 그런데 이 과제에서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19,700원. 네네네. 자, 굉장히 싸게 받죠. 이 업체가 후보자한테 별도로 이거 기부했다는 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 대여료를 가지고 1억 3,500 정도를 다 받아갔고요. 예. 결국은 후보자는 헐값에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업체는 기존의 초등기기만 만들다가 중등기기를 이때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든 중등기기를 대구 중학생들한테 실험 삼아 테스트 배변하면서 서로 윈윈한 것입니다. 사적 이익 주체간 연합으로 보여요. 네, 제가 좀 이렇게 타 업체들하고 긴밀한 이익관계에 있던 분이 이게 아시아 교육협회를 지킬 때도 특정한 업체하고 이렇게 관계들을 맺어 나가셨는데 장관까지 되시면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교육부 모든 에듀테크 관련하는 예산들 다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은 그런 의심들을 심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거기까지? 네. 네. 제가 답변 국민들이 믿고 이해할 만한 대책들을 제가 마련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